대통령의 스케일, 뭐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분인데요. 대통령의 스케일. 그런데 사사로운 일에 꼼꼼한 지시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설계자가 있는 것인지 설계자는 누구라는 큰 주제입니다. 네, 판넬 보죠. 박 전 대통령의 꼼꼼한 지시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뭐 꼼꼼한 지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하고 많은 종목 중에서 승마를 꼭 찍어가지고 지원하라고 했던 거. 그게 승마라는 것이 상당히 대중적인 그런 스포츠도 아닌 거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뭐 승마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지적까지 했고요. 문체부 나쁜 사람 지적했을 때 과장, 국장, 과장 이름까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또 미르재단 K스포츠도 하필이면은 또 최순실 씨 집 근처에다 마련했는데 이런 문제까지. 또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 지금 전 부회장이 아마 됐죠? 그런 증언에 따르면은 행사 시작하는 날 비품, 특히 쓰레기통까지 뭐 챙기라고 했던 이유. 또 규모로 보자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는데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까지 몰아주라고 직접 지시했던 것, 또 KT에 하나은행 관련해 직접 지시했던 것 부분, 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KB 하나은행 독일 현지 법인장에게 이름에다가 전화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부분, KD 코퍼레이션, 뭐 정유라 친구의 부모가 하는 회사죠. 이것의 납품까지 도와준, 왜 이렇게 구체적인까지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세세한 지시들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를 좀 들어놓긴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유별나서 그랬나? 아니면은 안종범의 과인 충성인지, 안종범의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은 최순실의 입김인지 이런 건데, 일단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은 이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안종범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좀 많습니다. 자료를 좀 더 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유능한 인재가 모여있는 광고회사라고 들었으나 그 회사를 위해 안종범 수석에게 대기업의 광고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위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2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날 정몽구, 김용환,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넷이 있었던 건 맞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그때 대통령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이 KD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 가지 효용성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현대자동차에서 조금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안종범 수석이 했고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 확인 가능합니까? 그 공소장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 면담 말미에 그 회사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다 하는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안종범 수석입니다.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뭐 습관 요적이라고 불렸던 김경진 의원 오랜만에 나오네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배경 속에서 세세한 지시까지 할 수 있었을까, 또 했을까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그런 지시를 받았을 때 안종범 수석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허재경 교수? 네, 제가 그 안종범 수석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을 거라고 미루어 좀 심리적으로. 야, 최순실이 세긴 세구나. 뭐 대통령이. 그럼 설계자가 최순실에 있다라고 봤군요. 그렇게 저는 아마 안종범 수석은 그야말로 종범이죠. 본인은 성이 안 씌어서 뭐 안종범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세긴 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왕수석으로 오로지 충성하는 자세로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꼼꼼히 깨알처럼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이 좀 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했을 것이고 그 사실은 민원 대통령의 그 청와대는 민원 저수지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 생각이 네. 다시 날 정도로 최순실의 민원은 깨알처럼 대통령이 다 챙겨서 그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하고 그 결과가 지금 안종범 63건의 수첩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박상병 교수 받겠다고 하네요. 예, 이 대목은 이재경 교수와 좀 생각이 다른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충성? 안종범 전 수석은 나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59년생이에요. 그리고 학자 출신. 기준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오늘 안 많을 그렇지 수도 있죠. 아니 다른 수석들에 비해서 이게 많은 편이 알겠습니다. 아니죠. 예. 많은 편은 아니었죠 당시에는. 거기다가 학자 출신으로서 나름대로 조세 전문가이고 예. 학계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청와대 들어설 때 어떤 의지와 나름대로의 소신을 저는 갖고 들어갔다 봅니다. 가서 막상 보니까 아하. 이게 아니에요. 무슨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심부름 하는 꼴이 돼버리고 네. 또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지시가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지금 적는 거 봐보세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당시에도 처지를 넣고 조금 그러니까 하면서 고민스러웠다. 대통령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안 적어서. 그러니까 혼자 저렇게 열심히 적는 모습은 나름대로 어떤 좀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도 정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걸 지시를 받으면서 또 적절치 않은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청와대 들어갔나? 네. 라고 하는 생각들은 자주 섞인 말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박 교수님 말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네. 또 비슷한 어떤 출발점이 있어서요. 어쨌든 보니까 이재경 교수는 충성 하려는 왕석의 입장으로 해석을 했고 살아남으려고. 예. 그런데 지금 박상병 교수는 오히려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종훈 실장. 안종범 수석과 관련해서 교수 시절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한 8년 전인가요? 공기업 개혁 포럼을 만들어서 공기업을 개혁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아주 열심히 했었고요. 존경할 만한 그런 이 행적 또 그런 포럼도 그리고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다면 참 좋았던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이었고요. 어떤 사심도 없었고 전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청와대에서 안종범 수석이 했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하.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어떤 충성심. 그러니까 안 교수가 사실 굉장히 이 개가 세거나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충성심만으로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에서 마지막 제 어떤 그런 이 믿음 이런 것들이 무너진 순간이 사실은 명품백과 관련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대목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저도 떡고물이라고 표현했군요. 그렇죠. 예. 무너졌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지시대로 해다가 그러니까 조원동 수석이 사실 그 잘리게 된 어떤 동기가 이 김영재 원장의 중동 진출을 사실 실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장이 있죠. 예. 그래서 경제수석 자리에 가면서 조원동 수석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분명히 봤을 테고 두 번째 또 이렇게 하니까 지시를 챙기니까 이런 명품백이라든지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안종범 수석을 저렇게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씁쓸한 어떤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노승일 부장은 다른 분 더 얘기 듣고 종합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예. 다른 노 변호사 해주십시오. 안종범 수석이 최순실 씨 잘 몰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한테 지시 내릴 때 이게 최순실의 지시다, 최순실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시키는 거냐, 너무너무 피곤하다. 지금 자세가 그런 모습입니까? 네, 지금 너무 막 땀 흘리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대통령의 성격상 큰 덩어리는 대강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유독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이 있다. 도대체 이거는 누가 시키는 걸까? 누가 뒤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피곤하다. 요즘 말로는 이제 뭐 피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피곤해하는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간에 나는 이렇게라도 적어놓고 해야지 충성심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나 잘했죠?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세양호 소장. 네. 저는 각하 시원하십니까? 안종범 수석의 속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과잉 충성해서 그랬던 거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은 얼렁설렁 지시합니다.
소위 말해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마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주 꼼꼼한 성격에 따라서 그 민원을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별명이 안테일, 안종범의 디테일이라고 할 정도로 한 게 아닌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도 있지만 안종범 수석 스스로가 폴립해서 권력과 영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세양호 소장이 오늘 좀 실력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 좀 있긴 합니다. 아, 조조 말입니까? 그놈의 조조 때문에. 예, 뭐 다른 분 얘기 들었으니까 종합적으로 노승일 부장 뭐라고 썼나요? 난 블랙K 직원인가? 아하. 안종범이 그 최순실을 모를 일이 없고요. 예. 또한 그 당시에 교무수석이 김상률. 김상률은 다들 알다시피 차은택의 외삼촌. 그러니까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고 당시에 제가 이제 2016년 1월 달서부터 이제 재단에서 일을 하게 되고 예. WK하고 이제 가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봤을 때에는 WK 민원을 잘 해결해 줬거든요. 아하. 재단 K스포츠 재단이라는 재단도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GKL, 롯데, 포스코, 뭐 SK, 부영 등 기업들에 대한 관한 모든 민원을 다 잘 해결해 줬거든요. 예. 당시에는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정책수석으로 올라가죠. 네, 정책기획수석으로 네, 갔죠, 네, 나중에.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충성을 하되 또 한쪽으로는 내가 WK 직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그 안종범 전 수석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알아요? 당시에는 그 안정범 전 수석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안정범 수석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증언할 때 그 뭐 대비책을 안정범 수석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무슨 교본을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검찰에 이제 10월 25일 날, 2016년 10월 25일 날 제가 처음 그 출석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재단에 계셨던 그 김필승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가셨거든요. 그 전에 이분이 가시기 전에 안종범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2건의 이제 문서를 받습니다. 그 문건에는 전에 조사를 받았던 정동구 예. 전 K스포츠 초대 이사장님의 진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 결과가.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질문을 던질 거고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해라. 그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응 문건이 왔었던 거죠. 예. 네. 그러면 그 문건은 어떻게 청와대 당시 민정적으로 흘러들어가 준비가 됐을 걸로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정동구 전 그 초대 이사장님의 그 진술이 예. 대응 문건으로 해서 추격해서 왔을 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조사를 받으면 내가 조사를 받으면 이 조사 내용도 청와대로 곧 보고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세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프랑크푸르트 KB 하나 그 독일 그 지점장 네네. 이상화 씨 얘기가 네네. 나왔는데 네네. 직접 만난 적 있죠? 네, 제가 이상화 전 KB 하나은행 독일 외환은행 그 법인장이었습니다. 네, 현지 당시에는. 법인장이죠. 네네. 네. 현지 법인장이었고 그분을 이제 통해서 결제 업무도 이제 맡아서 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부장까지 이제 승진이 됐지만 네. 그분도 최순실한테 엄청 잘했습니다. 그 어떤 걸 잘해줬냐면은 최순실과 정유라가 특히 독일의 정착을 잘 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해서 추천을 많이 해줬거든요. 네. 어느 날은 그 이상화 전 그 KB 그 법인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본인의 집무실에 부동산 관련해서 프린트 해놓은 게 이 정도 돼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서 골라라 이거죠. 그렇게 충성을 했었어요. 혹시 뭐 전화번호 알고 있었어요? 네, 전화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뭐 안동구 수석한테 받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직접 받았습니다. 예. 네네. 최순실이 저하고 그 법인장하고 직접 이제 만나게끔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연락처를 교환. 그런데 노 부장은 그럼 그 법인장하고 만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개받는 거 말고. 그 주 거래은행이 독일 하나 외환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무 쪽을 맡으니까 앞으로 와서 이제 동거래를 하셨어요? 노 부장이 직접? 예, 그 부분도 있었죠. 제가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세라든가 뭐 공과금을 납부하는 그런 업무도 했었고. 거래 액수의 규모 같은 건 좀 알 수가. 거래 액수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뭐 몇백 유로 단위에서 뭐 10,000 유로 정도.
거의 성밖에 없었습니다. 큰 금액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최순실 씨의 금고직이다라는 말까지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려면 대리인이 가서 보려면 위임장이나 보는 게 까다롭잖아요. 근데 법인장의 위치로서 그냥 입출금 전표에다가 사인만 돼 있으면 최순실이 전화를 하면 이상화가 거기에다가 이제 적습니다. 계좌번호 어디로 보낼 건지 그다음에 금액 얼마인지 본인이 다 알아서 해줬거든요. 예, 그러면 최순실이 독일에 머물다가 한국에 돌아갈 때 사인지가 얼마 없으면 이상화가 저한테 한 100장 정도 네. 갖고 오죠. 그래서 사인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최순실이 그거 다 사인해주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전화로서 모든 업무가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9월 13일 날 안종범 수첩에 적혀 있는 게 이상화 씨의 그 전화번호잖아요. 네네. 그럼 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무슨 지시를 했길래 다음 날 송금을 시작을 하죠? 삼성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최순실의 그 구도를 보면은 모든 민원은 대통령한테 집중이 되고 예. 대통령은 관계부처 수석들한테 또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국가적인 차원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통로로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크군요. 대통령과 한 가지 질문이 좀 있는데 아니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 계좌로 들어왔을 텐데 네네. 독일 그 계좌 관리를 누가 했어요? 계좌 관리는 최순실 본인이 했죠. 그걸 항상 최순실이 갖고 다녀요? 아니죠. 아니, 예를 들면 네네. 한국에 들어올 때도 그러니까 최순실이 직접 그거는 코어 스포츠 앞으로 돈 온 거는 네네. 좀 최순실이 직접 관리합니까? 입출금 같은 거. 네네네. 그래요? 네. 그리고 코어 스포츠의 대표는 박승관인데 제가 알기로에는 코어 스포츠의 입출금의 사인은 최순실 거였어요. 사인장. 그러니까는 공사인지를 많이 받아온 거죠. 인데 네네.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계좌 관리나 이런 거 처리는 다 네. 최순실 원래 본인이 대표이사 직접.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대표이사 사인이 있어야지. 이상화 씨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건가? 그렇죠. 이상화 씨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상당히 충성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뭐 최순실 씨가 뭐라고 지시하면 그거를 모든 걸 다 따라서 해주고 또한 하물며 그 부동산을 보러 다녔을 때 본인의 직원까지도 이용을 해서 최순실과 같이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그 이상화 씨는 근데 왜 최순실 씨한테 그렇게 충성을 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본인도- 최순실이 네. 권력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아마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최순실 씨가 이상화 씨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몰라요? 모릅니다. 예. 그러나 최순실 씨는 일단은 독일에 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82년서부터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인들을 어떻게 보면 경제인 단체들도 많이 알았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꼼꼼한 지시의 배경 그 과정에 세세한 이야기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또 입장들을 봤는데요. 지금 걸고 그 수첩에 그렇게 남겨가지고 내용인별서 얘기처럼 검찰에 오히려 증거 자료가 돼버린 상황.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심정 어떨까? 이 부분 약간씩 좀 다른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지시들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를 좀 들어놓긴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유별나서 그랬나? 아니면은 안종범의 과인 충성인지, 안종범의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은 최순실의 입김인지 이런 건데 일단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은 이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안종범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좀 많습니다. 자료를 좀 더 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유능한 인재가 모여있는 광고회사라고 들었으나 그 회사를 위해 안종범 수석에게 대기업의 광고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위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2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날 정몽구 김용환 또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꼼꼼히 깨알처럼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이 좀 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했을 것이고 그 사실은 민원 대통령의 그 청와대는 민원 저수지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 생각이 네. 다시 날 정도로 최순실의 민원은 깨알처럼 대통령이 다 챙겨서 그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하고 그 결과가 지금 안종범 63건의 수첩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박상병 교수 받겠다고 하네요. 예, 이 대목은 이재경 교수와 좀 생각이 다른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충성? 안종범 전 수석은 나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59년생이에요. 그리고 학자 출신이어서 기준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오늘 안 많을 그렇지 수도 있죠. 아니 다른 수석들에 비해서 이게 많은 편이 알겠습니다. 아니죠. 예. 많은 편은 아니었죠 당시에는. 거기다가 학자 출신으로서 나름대로 조세 전문가이고 예. 학계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청와대 들어설 때 어떤 의지와 나름대로의 소신을 저는 갖고 들어갔다 봅니다. 가서 막상 보니까 아하. 이게 아니에요. 무슨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부름하는 꼴이 돼버리고 네. 또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지시가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적는 거 봐보세요. 좀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도 처지를 넣고 조금 그러니까 하면서 고민스러웠다. 대통령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안 적어서. 그러니까 혼자 저렇게 열심히 적는 모습은 나름대로 어떤 좀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도 정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걸 지시를 받으면서 또 적절치 않은 일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넷이 있었던 건 맞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그때 대통령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이 KD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 가지 효용성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현대자동차에서 조금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안종범 수석이 했고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 확인 가능합니까? 그 공소장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 면담 말미에 네. 그 회사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다 하는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안종범 수석입니다. 안종범 수석이 예. 대통령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습과 요적이라고 불렸던 김경진 의원 오랜만에 나오네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배경 속에서 세세한 지시까지 할 수 있었을까 또 했을까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그런 지시를 받았을 때 안종범 수석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이재경 교수? 네, 제가 그 안종범 수석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을 거라고 미루어 좀 심리적으로. 야, 최순실이 세긴 세구나. 맨날 대통령이. 그럼 설계다가 최순실에 있다라고 봤군요. 그렇게 저는 아마 안종범 수석은 그야말로 종범이죠. 본인은 성이 안씨여서 안종범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세긴 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왕수석으로 오로지 충성하는 자세로 내가 이러려고 청와대 들어갔나 예. 라고 하는 생각들은 자주 섞인 말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박 교수님 말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네. 또 비슷한 어떤 출발점이 있어서요. 어쨌든 보니까 이재경 교수는 충성하려는 왕석의 입장으로 해석을 했고 살아남으려고. 예. 그런데 지금 박상병 교수는 오히려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종훈 실장. 안종범 수석과 관련해서 교수 시절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한 8년 전인가요? 공기업 개혁 포럼을 만들어서 공기업을 개혁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아주 열심히 했었고요. 존경할 만한 그런 이 행적 또 그런 포럼도 그리고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다면 참 좋았던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이었고요. 어떤 사심도 없었고 전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청와대에서 안종범 수석이 했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어떤 충성심. 그러니까 안 교수가 사실 굉장히 이 대가 세거나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충성심만으로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에서 마지막 제 어떤 그런 이 믿음 이런 것들이
무너진 순간이 사실은 명품백과 관련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대목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저도 떡고물이라고 표현했군요. 그렇죠. 예. 무너졌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사실 뭐 이렇게 지시대로 해다가 그러니까 조원동 수석이 대통령의 스케일, 뭐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분인데요. 대통령의 스케일. 그런데 사사로운 일에 꼼꼼한 지시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설계자가 있는 것인지 설계자는 누구라는 큰 주제입니다. 판을 보죠. 박 전 대통령의 꼼꼼한 지시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뭐 꼼꼼한 지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하고 많은 종목 중에서 승마를 꼭 찍어가지고 지원하라고 했던 거. 그게 승마라는 것이 상당히 대중적인 그런 스포츠도 아닌 거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뭐 승마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지적까지 했고요. 문체부 나쁜 사람 지적했을 때 과장, 국장 과장 이름까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또 미르재단 K스포츠도 하필이면은 또 최순실 씨 집 근처에다 마련했는데 이런 문제까지. 또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 지금 전 부회장이 아마 됐죠. 그런 증언에 따르면은 행사 시작하는 날 비품 특히 쓰레기통까지 뭐 챙기라고 했던 이유. 또 규모로 보자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는데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까지 몰아주라고 직접 지시했던 것. 또 KT에 하나은행 관련해 직접 지시했던 것 부분. 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KB 하나은행 독일 현지 법인장에게 이름에다가 전화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부분. KD 코퍼레이션 뭐 정유라 친구의 부모가 하는 회사죠. 이것의 납품까지 도와준 왜 이렇게 구체적인까지 지시를 했는데